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말씀을 듣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더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편의상 성함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한 번씩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천호 일산동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인사 말씀 한번 좀 해주시죠. 먼저 소개 안 하고 먼저 인사 말씀. 네,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아시는 분. 우리 또 네, 안녕하세요. 천호 일산동을 지역구로 하는 양평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값을 모금과 같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그날도 지금 지역의 재생 사업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다시 변화시켜볼까 하고 이렇게 노심초사 지역을 곳곳이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각대 경기 사업 주민 설명회를 한다 해서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왔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원도심이기에 개발이 좀 지연되고 늦게 됩니다. 얼마 전에 5분 발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을 해달라. 동구 지역에 재개발을 하다 보니 우리 원도심이 재개발이 아니면은 발전이 늦게 된 것을 판단하며 같이 우리 천호 지역이 발전해야지만이 강북구가 발전한다는 그런 5분 발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민 설명가 잘 돼서 여러분들이 합의점이 도달한다면 합의가 된다면 우리 제갑적 의원님과 저는 물심양으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래도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네요. 건강하게 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양 의원님께서 아주 잘 되라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천호 일산동 국민의힘 대갑석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맞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대표를 맡고 있는 제갑석 의원입니다. 우리 동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참석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제가 지금 4선 의원입니다만 제가 2010년도에 입성을 하면서부터 우리 지역이 건축허가 관리구역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건축허가 관리 강화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우리 천호 일산동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강제성이 없는 그런 규제다 보니까 전부 이렇게 난개발이 막 개인적으로 다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노후도는 떨어지고 개인 재산권은 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개인 재산권이 침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 걸 다 알고 다 이제 모든 것이 강동구청에서 이렇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난개발이 됐잖아요.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대규모로 재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그런 게 다 무산이 됐어요. 근데 이제는 SH에서 청년주택, LH 임대주택 막 곳곳이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할 곳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나오면 너무너무 좋은 제도가 생겨서 또 그렇게 해서 모아타운을 이렇게 블록별로 해서 타운이 형성되는 그러한 개발 계획이 있어서 너무너무 제가 원하는 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기에 제가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 보면 지금 또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하면 전체적으로 또 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또 어떤 정책이 또 쓸지를 몰라요. 이렇게 좋은 계획이 있을 때 우리 서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하다 보면 우리 동네가 많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 또한
열심히 우리 영평 의원님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조속히 우리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갑석 의원님이 아주 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우리 그 서울 시의원을 역임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전임 의원이 되셨지만 우리 지역구를 항상 신경을 제일 많이 쓰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황인구 전 서울시 시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 서울시의원 황인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역구가요 성내동 둔촌동입니다. 오늘 우리 가로주택 정비사업 설명회에 사실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여기 오시기 전부터 우리 강동구로 들어오기 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이유봉 회장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쪽 도시계획 쪽으로 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아주입사에서 이렇게 와비는 또 인사 말씀 드리게 되고 우리 제갑석 의원님, 양평 의원님 우리 천호동 발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인사드리고 죄송하고요. 뭐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 천호 지역은 전충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심에 비해서 사실 언도심이다 보니까 상당히 비교적 개발이 늦게 되고 도심에 낙후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도시개발 정책에 따라서 흔들리다 보니까 남개발이 되고 그나마 지금 오늘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잘 알다시피 지금 서울시에서 모아주택이라는 그런 사업제도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6대 규례를 완화시켜가면서 정비지수를 폐지하면서 또 신설통합기획으로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비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총회를 통해서 5년에서 2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다른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서울시 여러 구에서 여러 원도시 지역에서 아마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모아주택으로 해서 지금 제가 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 과정 속에서 서울시의 어떤 그 허가 절차라든지 인가 절차들이 많이 복잡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의 시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비록 제가 현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자문을 해드리면서 우리 강동발전 특히 우리 낙후되어 있는 천호 지역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어쨌든 강동 구민이고 사는 곳은 성내동이지만 우리 성내동과 천호동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천호동도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못해서 좀 더 발전적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또 좋은 도시계획 시설 속에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힘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천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절개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의원들 보셨나 하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우리 그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아무리 뜻을 뭉쳤다 해도 관이 소위 말하면 구나 시가 우리한테 적극 협조를 안 해주면 세월도 많이 잡아먹고 직바로 갈 것도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길을 돌아가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 또 저희가 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뜻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거니까 우리한테는 큰 힘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한 번만 더 박수 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지역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는 그 우리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들을 소개하고 그래서 이제 쭉 우리 지역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점점 상세한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선 그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유봉 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9년도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현대건설에 재직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 설비 전기 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 나오면 예전에 기술사 시험 따러 가서 자격을 땄죠. 기술사고요. 지금 현재 저 밑에 천호 대전기 촉진지구 12구역 4구역 추진위원장을 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천호동 일대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그 상록 천호 개발, 또 금화 제가 몸담고 있는 금화장학건설, 여기에 이제 회장직도 겸해서 또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에 그 해외 사업도 거기 이제 한인협회장 맡아서 거기 발리에 한 1차적으로 한 42만 평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부분을 한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유봉 추진위원장님에게 우리가 이 지역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시간 내에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그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이 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도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우봉 추진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잠시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쪽이 주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제가 공교롭게 추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실은 이 추진위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 오픈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두 군데 개소할 예정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 천호 일동 이 남은 모아주택 부분을 완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제가 추진위원들 다 데려오진 못했고요. 일부 추진위원 한 사람씩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이랑 분양을 담당하는 이민봉 대표. 맞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는 연세대 건축학 박사로서 우리 건축 현장을 총 관리하고 있는 황진영 위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열사인 금화종합건설을 맡고 있는 이두석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기획팀을 이끌고 있는 여성분으로 김은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를 PT 자료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을 좀 끄겠습니다. 조금 저희가 추진하려는 것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하나의 일환이고, 궁극적으로 모아타운을 전체적으로 한 3만 평 단위로 지금 오세훈표 모아타운을 기획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자 하면 엘림하우스부터 여기 옛날 청각마트 거기까지가 한 구역이고요. 이런 구역입니다. 구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신 아파트고 여기가 동아 하이빌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민주택이 있는 쪽이고, 이쪽은 이제 아시다시피 가로색 정비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83%의 동의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지역이 천호 새마을금고를 경계로 해가지고 위쪽은 1구역, 위는 2구역으로 쪼개가지고 2구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형상인데, 그 이유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면적 제한 때문에 이렇게 구역을 나눈 것도 있고, 이 계획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둘로 나눠진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 저번 달 10월 달에 아주 희망적으로 이쪽이 오세훈 시장이 모아타운을 7개 구역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호 1동에 남은 그 노른자이 9,000명을 끼고 노른자이가 저희 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다시피 천일초등학교, 천호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그야말로 학세권이죠. 굉장히 주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이 만 한 7,000평 정도 되고 저희가 거의 그 정도의 면적인데 어떠한 경로로든 저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이쪽 9,000년도 자체가 도시계획 도로가 지나가는 까닭에 이쪽이 많이 아시다시피 시에서 수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자체가 올 10월 달에 10월 6일자죠. 모아타운이 설립 조합 인가가 61%의 퍼센테이지로 됐는데 저희 구역 밑에 모아타운 잠깐 내려보세요. 네, 다음. 이 구역이 여기가 동아 하이빌이고 여기 7개 구역이 요번 10월 달에 모아타운으로 오세훈 시장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모아타운 자체가 왜 인기가 있냐 하면은 그동안 재개발을 하면은 여러 가지 세입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서울시 조례에서 많이 보완을 해줬습니다. 세입자 손실 보상을 할 경우에는 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한 20% 미만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용적률을 많이 찾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세입자 부분에 문제가 된다든지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 많은 트러블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천호 1동에 있지만 천호 2동이라든지 이쪽의 재개발 현황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아타운을 추진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천호역을 위시해 가지고 이쪽에 옛날 천호시장 1구역이 중흥건설이 40층을 4동 짓고 있고요. 2구역은 알다시피 실내사인이 이미 입주가 됐습니다. 200세대 가까이. 3구역은 대림건설이 지금 한 26층 높이를 짓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실은 4구역이랑 12구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추진위원을 우리가 구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쪽에 3-1, 3-2, 3-3 이 지역이 요번에 오세훈 시장이 여기 3-2를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이 지역이 올 초에 났고 그래서 3-3이랑 3-2랑 같이 묶어가지고 1000세대 이 밑에 천일초등학교 밑에 소위 초품화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3-1이 이쪽이 1500세대가 인가가 나가지고 이 세력이 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 위로 올라와서 7개 구역이 모아타운이 되고 이 기운이 올라와서 저희가 중요한 이 9,000년 일으킨 사업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가 이제 천호 생활금고고 요 밑으로 엘림 하우스부터 이쪽 일대가 1구역으로 저희가 칭하고요. 2구역은
여기 천량 백화점에서 일주 빌딩 옛날 총각마트죠. 이 구역을 2구역으로 편의상 칭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 구역이 9,000년도를 끼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계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저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많은 용적률을 저희가 속된 말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지역입니다. 이건 저 지적도상에 아시다시피 이게 9,000년도인데 이 건물을 이렇게 도시계획이 이렇게 깎아먹고 있어요. 한 3m 가량 이렇게 깎아먹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결국은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보상을 쉽게 해주지도 않고 해줘봤자 뭐 감정가에 미만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후 체납을 하면서 저희는 많은 것을 거꾸로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에 어떠한 그 정책에 부응하고 아울러 우리는 어떠한 그 경제적 이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거든요. 1구역 여기 그 엘리마우스부터 천호 그 새마을금고까지 1구역을 칭했는데 이쪽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닙니다. 이건 LH 주택공사에서 나온 그 자료를 그대로 저희가 띄워준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노후도인데 노후도가 67% 3분지 2 이상이면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거의 승인이 나는 지역입니다. 저희 노후도는 77%로 어떠한 여기 보시면 충족 이 지역의 주택수는 단독이 10세대이고 공동주택이 48세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엘리마우스가 30동, 여기 그린 파크빌이 10동, 여기 저희가 지금 매점 부티크가 7개 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LH에서 만들어서 고시한 자료입니다. 여기 새마을금고, 천량 그리고 일주 빌딩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노후도가 74%로서 67%를 이상으로 상회하기 때문에 모든 게 충족돼 가지고 추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재건축 사항인데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인데 재건축 사항을 왜 저희가 띄웠냐 하면은 한신 아파트가 32년이 돼가지고 이 지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 내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아닌 일반 재건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대로 하면 저희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같은 스피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띄웠는데 저희 추진위에 한신 아파트에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하는 것이 면적을 현대건설이라든지 뭐 삼성, 뭐 레미알이라든지 큰 브랜드를 들어오려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계 사업으로 한신 아파트도 저희 추진위에 나중에 재건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면 이 일대가 1000여 가구 이상 되는 멋진 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하리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이거 저희가 1구역과 2구역을 한번 조감도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부분은 여기가 높은 지역이고 여기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기가 1, 2층으로 보여도 공부상에 실제적으로 지하 면적입니다. 지하 면적은 아시다시피 용적률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이 소위 그 9,000년대를 끼고 있는 지역이 지형적으로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기 때문에 이쪽 면적은
막말로 공짜로 저희가 지어가지고 이 부분을 아파트로 더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15층까지 해주는데 이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했을 때는 그 층고 제한이 없어지고 통상 20층에서 30층으로 인허가 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지만 실제 모아타운을 됐을 때 이 정도의 그 아름다운 그 건축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면에서 본 조감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술 및 여러 가지 그 마케팅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는 이민봉 대표가 좀 부가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그 조감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가안인 거 아시잖아요. 아직까지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 밑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운동률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기서 나오는 분양가라든지 이런 게 조합원들한테 다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조합원 분양가가 낮아지겠죠. 그런 이점들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보시고 다음 걸로 보시죠. 보시면 이제 아파트는 이게 이제 저희가 해놨는데 제일 많이 원하시는 평수가 지고 34평 84 타입의 아파트고 꼬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꼬베이는 이제 네 군데서 다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평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인이나 2인,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요즘은 그냥 소형주택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공임대라고 안 하고. 소형주택을 이렇게 해서 안에 넣어주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그 용적률 상향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59, 84 이렇게 해서 좀 그림을 이거는 지금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걸로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조감도대로 이렇게 아파트가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설계라든지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키라 예스 회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키라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이제 우리 지역에 그 저런 그 멋진 사업을 이렇게 멋있게 성공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해도 안 되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 천호동에 왔지만 우리가 원래부터 이런 거 재개발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천호동 와서 처음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예전에는 하는 사람이 뭐 떼돈을 벌었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정산을 해서 주민들이 다 나눠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의 그 기본적인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주민들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하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용적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그 용적률만큼 더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 분양하면 그 돈 갖고 주민들한테 돈이 이제 더 배당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이 그만큼 줄어져서 분담금 조금 주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좋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정비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됐어요. 키라 에셋이라는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우리 그 민간 업체 중에서는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굉장히 큰 업체고요. 이 업체는 이제 그 자본금도 제일 많고요. 84년도에 이제 그 회장님께서 상설을 하셔가지고 부산 수영만 그 매립 사업이라든지 제주도 국제 자유도시 마스터 브랜드 다 있고 평택 신도시 특허 개발 계획이라든지 뭐 코엑스몰 개발 계획 이런 거 제가 왜 이렇게 줄줄이 말씀드리냐면 이 업체가 이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업체니까 우리가 믿고 맡겨도 되지 않나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를 한 300여 건을 토지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정부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도 한 50여 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또 저희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경험이 좋아서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만 한편은 비용도 좀 절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에 맞춰야 되니까 저희도 주민의 한 사람이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따져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업체가 능력도 있고 좋아 보여서 이 업체하고 이제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체가 우리한테 제일 도움을 줄 것이다 싶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업체가 와서 과거의 경험이나 이런 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도 이 업체는 바로 우리 옆에 인근에 그 저기 107번지 일원에 그 천호동 모아타운 정비 업무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좀 해주시면 안 되냐 그 초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키라셋을 저희가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키라셋 그 전원재 회장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회장님이 그 서울 이게 좀 이력이 굉장히 특이한 분입니다. 서울 공대를 나와가지고 상대 대학원을 거쳐서 그 프랑스 그레노블 대학교에서 그 경영학 박사를 쓰고 있으니까 공대와 경영 쪽을 두루 이제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정비업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83년부터 2016년까지 외대 대학교에서 이제 경영대학 교수를 여기 이제 지금도 이제 거기 명예 교수로 계시고 공인회계사로도 3일 회계법인에도 이제 근무를 했었고 포스코건설 CEO로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재 회장님을 박수로 우리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키라에스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전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237번지 일대에 가로주택 사업 내지는 나아가서 그 모아타운 사업의 소유주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한편 반갑고 고맙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냥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하고 계시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나아가서는 모아타운 사업이 과연 그 내용이 뭐고 또 소유주 여러분들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실제 여러분 237 구역에 실제 모아타운 내지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냥 간략히나마 저희 회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서는 여기 나눠드린 저희 회사 소개서가 간단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얼마 전에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두꺼워서 그 요약서는 간단히 한 20페이지 정도로 요약한 게 있어서 그거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회사 소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공대를 졸업하고 상대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그 입지 분석이라는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로 도시계획이나 이제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경영학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일을 좀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도시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건축물의 기능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이제 개발 사업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소유주의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남느냐 하는 쪽으로 기획을 하고 관리하는 것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83년에 외대 경영학과에 교수로 재직을 해서 몇 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고요. 지금 명예 교수로만 그저 한 학기 한 과목 정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83년에 제가 외대로 들어와서 84년에 제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제자들하고 같이 만든 회사고요. 처음에는 이제 키라라는 것이 한국토지개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를 출발을 해서 한 10년 지나면서는 실제 땅을 써서 개발도 해봤고 그러다가 홍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IMF 이후에 2000년대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즉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우리가 흔히 도정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생기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체계화됐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그
그 정비업체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정승진 부회장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하나그룹에 한 30년 근무하면서요. 주식회사 그 하나도시개발의 사장 역임을 하고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의 부회장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조선이 대표이사는 연세대학에서 주택설계를 전공을 하고 그리고 건대 부동산 석사고요. 한 20년 전부터 저희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대학교 정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못 맡았고요. 지금 뭐 정년퇴직에서 괜찮습니다만 그래서 조 대표가 대표이사를 맡고 최근에 이제 전진성 공동대표이사가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한양대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 박사 과정 수료하고 얼마 전부터 공동대표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특징은 그 부제가 소유자의 사업 이익 극대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이론이 실무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재개발 재건축 책들이 대부분 이제 도정법의 절차를 쭉 해설하고 있는 책인데요. 제 책은 좀 특별하게 어떻게 하면 소유주의 입장에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하는 방향으로 쓴 좀 독특한 책입니다. 저희 등록증이고요. 84년에 창업을 해서 일본 회사도 제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은 2002년에 이 도정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는 20년 전에 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28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시에 등록된 정비업체가 한 260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자본금이 큰 것이 아시다시피 한국토지신탁입니다. 그래서 9개 업체가 다 1위서부터 9위 12 업체가 다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는 아시다시피 정비업체가 아닌데 그냥 자동적으로 정비업체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그 표를 보면은 신탁회사가 1위서부터 9위까지 다 차지하고요. 그 위에 이제 큰 건설회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회사를 빼면 순수한 정비업체로서는 저희가 1등입니다. 그래서 12위에 저희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자본금이 28억 8천이어서 순수 정비업체로서는 1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정비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저희 회사 주주인 유일한 정비업체입니다. 즉 잘 아시는 한국투자증권이 저희 회사 주주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실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라 연구소하고 제가 90년대 그 일본의 게이오 대학에 교환교수로 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노무라 연구소하고 같이 평택 신도시 특화개발 계획도 세웠고요. 여러 한 300여 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다 빼고 지금 정비 사업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정비 사업만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쭉 다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50여 건의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 그리고 모아타운 최근에 모아타운 가로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일을 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추진하시려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모아타운으로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모아타운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만 그 두 가지 어떤 그 개발 방식이 재개발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한 20여 년 전에 도정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재개발 재건축이 체계화 됐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비체계적으로 막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체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냥 개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난개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걸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뉴타운이라는 거를 관할하는 법률이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나하나 하면 이게 너무 난개발 아니냐. 이 재개발 재건축이 뭐 7, 8개 모인 10개 모인 엄청난 규모의 그 구역을 크게 뉴타운으로 설정을 해서 이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미니 신도시 개념으로 아주 쾌적한 시가지를 만들자. 이게 이 법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뉴타운이고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남쪽에 저 천호동 그 뉴타운도 설정이 됐다가 사실 이게 잘 안 돼갖고 지금 막 쪼개지고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뉴타운이 많이 그 설정이 됐는데 사실 성공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뭐 10,000세대, 15,000세대, 20,000세대로 보니까 그 동의서 받기도 쉽지 않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박원순 시장님이라든지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엄청나게 큰 거는 잘 되지도 않고 그냥 그 집들을 다 부수고 그냥 엄청난 규모로 재개발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좀 지양을 하고 상당히 규제를 하면서 이제 조그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여기 바로 4년 전입니다. 2008년, 2018년인데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소규모 주택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저 한 100세대, 뭐 50세대, 뭐 요 정도 규모를 하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 4가지가 있는데 자유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시려는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규모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요 가로주택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주들이 한 뭐 5, 60명 모여서 한 100명, 한 뭐 150명 이렇게 모여서 땅을 그저 뭐 한 2,000평, 3,000평 또는 1,000평도 좋고 이렇게 조그마하게 재개발을 하면 그냥 자기 땅에 그냥 건물을 짓는 것보다 상당한 용적률도 올려주고 층수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박원순 시장님 내지는 문재인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시했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요걸 냉정하다 보니까 요 오세훈 시장님이 최근에 들어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조금해서 그 안에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시가지처럼 하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이게 큰 겁니다만 그것을 여러 개를 모은 이 뉴타운 엄청난 뉴타운의 개념을 여기다가 살짝 도입을 해서 요 조금하지만 조금한 거를 7, 8개 이렇게 모아서 그걸 하나의 타운으로 만들자. 그래서 뉴타운은 아니니까 모아타운 조그만 걸 모아서 만든 타운이다. 이렇게 해서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시조례로 만들어서 요 모아타운을 하면은 용적률 올려주고 층수도 올려주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런 제도를 최근에 만든 거고 그거에 의해서 이번 6월달에 21개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지정이 됐고 요건 바로 얼마 전 10월달에 26개 서울에서 구역이 모아타운으로 대상지로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동구에서 유일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역의 남쪽에 있는 천호동 모아타운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서 지향하시려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그냥 내 땅에 내 집 짓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런 거 혜택 주고 저런 거 혜택 주고 해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몇 개 모여서 이런 타운 만들면 거기서 또 혜택을 주겠다. 이게 모아타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혜택만 주지는 않습니다. 혜택을 주는 대신 그 중에 반이라든지 몇십 %는 임대주택을 제한만 된다든지 그거를 뭐 토지가만 받고 기부 체납이 되든지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소규모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할 법인 소규모 주택법에 소규모 주택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 자율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요 밑에 금방 그 법에서 보신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요 4개를 4개든 10개도 좋고 한 5개도 좋고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타운을 이루면은 혜택을 주겠다. 이게 모아타운의 개념입니다. 그거는 자율주택형을 그냥 7, 8개 하든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만 7개로 하든 마치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하려는 가로주택만 7, 8개 모으든 이 4가지를 이렇게 섞어서만 모으든 하여튼 모으면 모아타운으로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공모 방법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20몇 개 구청에 하달을 해서 당신네 구에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할 상당히 시급한 그러한 요건이 되는 그런 그 구역을 한번 제시해봐라. 그럼 각 구에서 20개씩만 제시해서 예시가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시가 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40개를 쭉 그 검토를 해서 그 중에 이거는 시급해줘야겠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한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6월 달에 21개 그리고 10월 달에 26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공모 방법입니다. 서울시가 공모를 하는 방법이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공모 결과를 발표를 해서 44개가 지금 된 거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구청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도시계획업체는 그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모아타운마다 44개를 구별로 이렇게 용역을 줘서 6개월에서 한 12개월 동안 보통 한 1년은 주는 것 같은데요. 돈 2억 내지 한 5억을 줘서 그 도시계획업체에 용역을 줘서 요 모아타운 구역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는 게 좋겠느냐. 도로는 어디다 뚫고 어떻게 하고 뭐 어린이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디다 지금은 없지만 어디다 만들고 여기는 도로가 지금 한 5m밖에 안 되는데 이건 8m로 넓히고 뭐 이런 것들을 도시계획을 해라. 요 모아타운에 이런 거를 이제 한 8개월에서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그게 이제 그 후에 나오면은 그걸 보고 주민공람을 합니다. 그럼 주민들이 거기서 보고 이제 서울시에 가서 또는 구청에 가서 공람을 하고 아 이거 이상해 왜 우리 집이 있는데고 왜 이렇게 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면 이제 그걸 수렴을 해서 그래서 이제 최종안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44개 이것이 대상지고요.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고 그 6개월 내지 1년 후에 완전히 확정되는 것은 그 도시계획업체의 용역 결과를 보고 이제 대부분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절차상 그걸 보고 아 이거는 확정적으로 여기는 모아타운 구역 이렇게 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서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뭐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그래서 주민공람하고 관리계획이 법적으로 완전히 승인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100% 그냥 모아타운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설계도 미리미리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때 최종 설계를 해서 건축심의 받고 사업인가 받고 그리고 이제 뚝딱거리고 집을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제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뭐 서울시에서 선정을 안 해주고 아 우린 떨어지고 아 우리 지역이 필요한데 왜 안 해주냐 그럴 경우에는 2개 조합 이상이 모여서 2개 이상의 조합이 모여서 서로 협정을 맺고 우리가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같이 모아타운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너 개 인접 구역의 조합장들이 협정서를 맺고 시구에다가 아 우리 모아타운을 해달라. 그 관리 계획을 우리가 세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하든 어떤 업체의 힘을 빌리든 도시 계획업체 아까 그 부에서 하는 그런 업체를 불러서 자 우리가 여기 요 3개 조합이 모였는데 이걸 한꺼번에 모아타운으로 하고 싶어. 이거 이 관리계획, 요 설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이런 거 좀 만들어줘.
이래갖고 이제 그게 몇 달 후에 나오면 그걸 이제 구청에 뒤밀어서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뜯다고 해서 집 짓고 싶으니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해달라. 그럼 이제 구청에서 그걸 보고 그럴듯하다. 그럼 이제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여기 괜찮아. 그럼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주민 제한 방식인데 주민 제한 방식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나 대략 원칙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돼 있고 구체적인 지침은 이번 내년 한 봄쯤 나고 저희가 이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인접구역의 조합장들하고 협정을 맺든지 이렇게 갖고 우리가 스스로 관리 계획을 설계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제안할 수 있고 그러나 뭐 구청하고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서울시가 또다시 내년 봄에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잘해서 공모를 내든지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모아타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땅주인들이 자기 땅에 개별적으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모아타운은 거기다 또 여러 개의 소규모 사업이 모여서 또 모아타운을 한다면 또 그 어떤 인센티브를 혜택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자료에 다 있으니까 개별 사업 노후도 이건 뭐냐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뭐 이런 걸 하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노후도가 67%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도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뭐 이런 거는 30년 있어야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거고 조그만 집 한 20년 지나면 이제 노후도가 되는 거지만 그걸 다 대충 그 구역을 합해서 67% 이상이 노후도의 조건에 맞아야 정부에서 재개발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이렇게 인가를 내주는 거죠. 새 집이 많은데 거기다가 새 집 다 뜯어부시고 그냥 해라 이럴 할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집을. 그래서 이 노후도가 중요한데 요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도 회장님 말씀드렸지만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모아타운은 67%안 되고 57%만 해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층수 하나도 지금은 그 이정도 일반 이정구역이 7층만 되는 이정이 있고 일반 이정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이 15층 이하로 하다가 이제 층수 규모가 폐지가 되고 2층, 7층 이하만 질 수 있는 이정도 평균 13층을 만들게 해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고 계속 이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뭐 한 두 달 후에 뭐가 발표가 되고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이거를 역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그냥 이거 혜택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데요. 하여튼 정부가 그런 혜택을 늘릴 때 우리도 혜택을 등에 업고 이걸 사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종을 2종으로 올려주고 2종을 3종으로 올려주고 보통 이제 2종은 한 2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3종으로 되면 이제 300%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데 300%는 안 되고 보통 200 몇십 %를 해주는데 거기서 이 모아타운을 하면은 용적률을 상당히 올려주고요. 50%를 예를 들어서 상향시켜준다. 그러면 그 대신 그 50%더 갖고 간 거에 25% 용적률은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걸 기초납부라든지 아니면 토지 그 건축비만 갖고 SH공사나 이런데 LH공사에 내기든지 이런 조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설계업체를 뽑으시고 이제 저희하고 합동 작업을 해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래서 요거를 요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요 인센티브를 받으면 그 이익이 얼마로 몇 억이 더 들어오는데 요거 인센티브를 받으면 이게 임대주택으로 되면 임대주택은 뭐 싸게 냉겨내니까 그걸 빼보면 이게 별게 없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상당히 더 남는다든지 이런 걸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아타운이나 가로주택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 구역에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 과연
얼마나 남는 거냐 이게 뭐 중요하시고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업체를 보고서 빨리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되는 거는 거의 불가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뭐 한 30여 년 동안 일을 했고 또 바로 밑에 유사한 그 규모의 유사한 지역의 그 중개업체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아주 계략적으로 일단 임시로 계산한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회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1, 2구역이 지금 여기 있고요. 그래서 두 개가 약간 규모가 비슷하지만 달라서 6,000회배, 5,600회배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이제 모아타운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거고 남측에 여기에 1구역에 저희가 정대업체로 이미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구역도 저희가 일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정도 위치고 더 잘하시는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데입니다. 요게 노도 74%, 77%막 이렇게 돼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중요한 거는 비례율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비례율을. 그래서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과연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돈을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건축이 돼서 내가 어떤 그 아파트를 몇 평짜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담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분담금을 내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받고 거기다 플러스 돈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면 아파트를 받는 건 분양권이 있으니까 받는데 그 대신 그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분담금이고 분담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여기에 그 재개발이 돼서 거기 뭐 30평 아파트도 생길 거고 25평 아파트도 생길 거고 이랬을 때 내가 30평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을 때 그 30평의 분양가가 있겠지 않습니까? 15억이라든지 10억이라든지 12억이라든지. 근데 내가 이 권리가액이 얼마냐? 그거를 뺀 게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30평, 내가 지금 땅을 여기 갖고 있든지 뭐 조그만 이러한 그 단독주택을 갖고 있든지 하여튼 간에 내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내 부동산을 여기다 투자를 해서 재개발을 하면은 내가 과연 내 지금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다. 뭐 땅만 갖고 있든 건물만 갖고 있든 10억인데 그럼 여기다 재개발하면서 나한테 얼마가 돌아오는 거냐. 그게 바로 권리가액입니다. 권리가액.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10억짜리 땅이나 무슨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재개발 후에 건축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순수 남는 내 권리가액이 얼마냐. 그게 만약에 12억이다. 그러면 재개발하고 그냥 뭐 그 공사비 다 주고 뭐 경비 다 주고도 2억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갖고 내 권리가액이 12억이 돼서 12억이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내가 들어가려는 30평 아파트가 11억짜리다. 11억이다. 그럼 내 권리가액이 12억이니까 11억짜리 아파트 받고도 조합에다가 나 1억 줘. 이럴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담금은 내 권리가액이 이거보다 내가 들어가는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내 권리가액이 더 크다. 그러면 오히려 분담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는 거고요. 이게 마이너스다. 그럼 돈을 내야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 아시는 분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분담금이죠. 그래서 그 전페이지 다시. 그래서 권리가액은 그럼 어떻게 산정하느냐?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평가액. 그러니까 종전이라는 것은 재개발 전입니다. 재개발 전에 내 자산의 평가액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지금 현재 어떤 토지를 갖고 있거나 이게 10억인데 10억짜리인데 재개발을 누가 맡아서 했는지 조합장이 그냥 되게 잘해갖고 뭐 건축비 다 주고 뭐 건설회사에 다 주고 그냥 경비 용역비 다 줘도 나한테 들어오는 게 12억이다. 그럼 비례율이 120%라는 얘기를 해요. 10억짜리 내가 투자를 했는데 아니 뭐 조합에서 일을 잘해갖고 나한테 들어오는 게 12억 정도의 권리가액이 들어오게 됐다. 그럼 이제 그걸 나누면
10억째 넣어서 12억을 받게 됐으니까 120%의 비례율이다. 20%가 남는다. 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만 설계 전의 계략 수지를 저희가 경험을 비추어 봐서 그냥 계산한 거다. 추후 설계에 따라서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이렇게 주민설명회를 하면은 가장 그 중요시하고 가장 궁금하시는 게 그래서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거 받으려면 돈 내야 돼 아니면 안 내도 돼.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시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이걸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지, 237의 19번지, 45번지 이 땅 면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지에 대해서 각각 다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뭐냐면은 그냥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경우. 그럴 경우는 용적률이 한 200%에서 한 220%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모아주택으로 가셔갖고 주변에 몇 개 조합하고 연합을 해서 모아주택으로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갖고 용적률도 받아서 300% 넘어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뭐 받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략 50%더 받아서 한 270% 정도. 그리고 이제 이걸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설계를 해보면 정부에서 준 그 인센티브는 많아도 실제 설계를 하다 보면 뭐 동간거리 떼고 뭐 어쩌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그렇게 다 찾아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대략 공적으로 보면은 모아 경험을 잘 가면 300보다 조금 더 299, 290 뭐 이거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수적으로 일단 설계도 안 한 상태니까 보수적으로 잡아서 모아타운으로 갈 경우는 270% 용적률을 받는 경우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안 갈 경우는 한 220%에서 만족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두 땅에 대해서, 두 구역에 대해서. 그래서 토지 면적이 1854평, 1700평 정도 되고요. 두 구역이. 그리고 그래서 지상형 면적은 토지 면적에다가 그냥 그 용적률을 곱하면 됩니다. 물론 뭐 그 토지의 성격에 따라서 뭐 국경유지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실제 토지 총 면적하고 실제 사업 적용 면적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릴 텐데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설계한 다음에 있는 거니까 대략 그냥 암상 비슷하게 해서 하면은 지상 연면적이 4,078평, 5,000평, 3,700평, 4,600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는 그 적정한 세대당 한 1.5 개라든지 뭐 이렇게 충분한 주차장을 지하에 파니까 지하 연면적을 또 계산을 하고 대략 그래서 설계를 해봐야 합니다만 그래 대충 지상 연면적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주차장을 지하에 파면은 한 10평 기준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한 대 주차하는데 지하에 팔 때 한 10평 들어갑니다. 뭐 램프 파고 뭐 하고 아주 그 넓은 땅은 조금 단위가 좀 작지만 하여튼 대략 그 계산하는 기준이 있고 이제 유사 그 구역에 저희가 이런 경험을 비춰봐서 대략 그렇게 지하 연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총 연면적을 합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총 연면적이 나오면 거기다가 건축비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건축비는 작년만 해도 평당 한 뭐 600 이하에서 550만 원 막 이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비가 갑자기 올라서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해서 건축비는 700만 원으로 여기 평당 건축비 100만 단위에서 7.5 700만 원 그리고 평당 분양가는 사실 여기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4천만 원 이상으로 평당 분양가를 세 집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그 정부에서 말하는 그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당분간은 좀 집값이 좀 내려갈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언제쯤 이제 다시 돌아설 텐데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평당 분양가를 좀 보수적으로 해서 3,800만 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재건축 후에 평당 분양가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그런 몇 가지의 가정 그리고 가로주택만으로 할 때 인센티브는 10 내지 20%를 그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그거를 저걸 해야 싸게 팔아야 이게 또 층수를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인센티브 한 15%의 용적률로 임대주택을 짓는 어떤 그런 과정. 그리고 이 두 번째 270으로 받기 위한 이 모아주택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센티브 목적의 임대주택은 거기서 50%도 받는 거예요. 반을 임대주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용적률로 따지면 25% 분의 용적률을 임대주택으로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요거는 가로주택 인센티브 목적의 임대주택은 토지가하고 건설 원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모아주택의 경우에는 이건 뭐 잘해야 저 건설 원가 안 받고 남겨줘야 됩니다. 거의 기부채납 수준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대충 계산을 해보면 종평가에 돈이 저 조합원 분양이든 뭐 일반 분양이든 다 합쳐서 결국 재개발 후에 돈이 우리의 건물 가치가 건물 다 졌을 때 건물 가치가 얼마냐 하면은 1,500억, 1,700억, 1,400억, 1,500억 이렇게 이제 경우별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물론 모아타운으로 가면 이게 쭉 높아지니까 물론 1,500억에서 1,700억 이렇게 늘지만 하여튼 그렇고 건축비는 평당 700만 원으로 해서 이 총 연면적이 더 높아야 되니까 그건 뭐 금방 나오고 건축비 460억 원에서 한 560억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업비는 이게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건축비의 한 50%에서 다 쌉니다. 어떤 경우에는 큰 경우에는 건축비 한 40%. 거기에는 또 이주비에 대한 이자 그 이제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무이자로 하느냐 뭐 유이자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게 여러분들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주비를 대주고 이주비에 대한 건 우리가 뭐 무이자로 부담해 주겠다. 이래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무이자로 부담해 준다 해도 사실 뭘 무이자로 해준다. 그럼 무이자는 대신 그거를 다 건축비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무이자를 해준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요. 물론 일단은 무이자로 하면 돈이 안 나가니까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이제 다 그만큼 건축비에 올리고 그럽니다. 공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를 무이자로 계산하느냐 유이자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금씩 달라지고 지금 현재 막 그냥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략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총 사업비는 건축비 한 50%에서 좀 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자나 그 중도금 이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히 좀 집어넣어서 대저금 이자 이런 것들은 지금 또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6% 내지는 이렇게 예전 같은 거 한 3%, 뭐 3.5% 되는데 한 6%는 요새는 6%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고 앞으로 우리가 분양할 때 한 2년 후에 분양하고 그럼 통제가 정상적으로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한 입만 알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약간 보수적으로 충분히 해서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총 사업비를 좀 충분히 계산을 했습니다. 기타 사업비 200억 원, 270억 원, 216억 원, 250억 원. 그래서 총 사업비를 다 더하면 700억 원에서 한 800억 원. 이쪽은 650억 원에서 한 770억 원이 드는 걸로 돼서 자, 총 종후평가액이 이걸 다 지면 우리가 1,500억에 팔 수 있는데 조합은 일부 갖고 일부는 일반 분양하고 거기에 총 사업비가 건축비 빼고 못 빼고 696억, 700억을 빼면은 나머지가 800억 됩니다. 800억이 순 우리 몫으로 돌아옵니다. 건축비 주고 뭐 다 주고 800억이 돌아오는데 그럼 종전평가액은 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 뭐 몇십 명이 됐든 우리가 전체 우리 구역에 우리가 다 우리 부동산을 집어넣는 원가 여러분들의 재산을 감정평가를 하고 또는 시세를 다 더한 값이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공시지가가 평균으로 보면 위치마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뭐 가로변이나 이런 데는 비싸고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싸고요. 분당 토지가가. 그래서 그거를 공시지가로 보면 지금 평균이 대충 저희가 빨리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자세히 계산은 힘들지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분당. 그거를 2배로 잡았습니다. 3,4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의 땅 평균. 뭐 위치보다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랬을 때 그걸 다 더해보면 여러분 구역을 다 더해보면 한 600억 내지 한 570억의 가치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19번지 일대의 소유주 분들이
단합을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모아타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면은 총 돈이 외형이 1,500억이 벌리고 거기서 다 빼고 810억이 남아서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재산 이거를 다 합하면 630억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630억의 부동산을 투자를 해서 이거를 재개발하면은 건축비 빼고 다 경비 지출하고도 810억이 우리 손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게 129%, 29% 남는다. 이런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270%로 그 모아타운을 했을 때는 이게 130%, 39%가 남고요. 요쪽 구역도 비슷합니다. 117%에서 139%. 그래서 거의 이쪽이 땅이 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 퍼센티지가 조금 낮아지는데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를 우선 간단히 예시를 하면은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예시를 하고 나중에는 됩니다만 지금 설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종전가 지금 현재 75평 토지를 갖고 계신 분. 그 후에 뭐 허름한 건물이 있든 어쨌든 뭐 75평 토지의 소유자의 분의 예시를 하면은 종전가액이 지금 현재 가치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으로 봐서 평당 땅값이 3,700만 원이다. 그럼 이게 75평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25억 5천만 원의 땅이죠. 이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25억 5천만 원의 땅을 투입을 해서 지금 권리가액은 이게 조합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을 잘해 갖고는 29%가 무려 남았다. 비례율이 129%가 됐다. 그럼 지금 현재 내 땅의 가치가 25억 5천인데 여기에 129%가 남아서 129%를 곱하면 내 가치가 사업비 다 빼고도 건축비 주고도 32억 7,7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30평짜리 분양을 3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를 아까 분양가가 얼마로 잡았냐면은 평당 3,800만 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1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1억 4천만 원짜리 내가 30평 아파트를 내가 분양받고 싶다. 조합원으로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 권리가액이 32억 7,700만 원이니까 이 권리가액 이 권리가액으로서는 11억 4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 거의 세 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 채를 합하면 33억 얼마니까 이렇게 조금 모자라서 이런 경우에는 두 채를 받고 30평 아파트 두 채를 받고 돈으로 9억 9,700만 원, 약 10억이죠. 10억은 경비를 받는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뉴타운으로 하면 이게 조금 더 높아져서 내가 지금 25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뉴타운으로 하면 이게 32억 7,7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35억 3,600만 원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30평 아파트 11억 4천만 원짜리 3개를 받고도 돈이 조금 남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모아타운을 하는 경우에는 30평짜리 아파트 3채를 받고 그리고 돈으로 1억 1,6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로주택 사업 또는 이 나아가서 모아타운의 상당한 장점이 뭐냐면은 분양권에 있어서 대지주의 상당히 유리한 사업이 이쪽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요. 그냥 내 건물이 엄청나게 커서 내 권리가액이 수백억이다. 이래도 아파트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해야 1+1이라고 해서 조그만 아파트 하나도 받고 그 정도인데 이 가로주택 사업이라는 건 법 자체가 그래서 모아타운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 아파트를 3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받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당한 이 분양권 재개발하면 이제 분양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3채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한 물론 나머지는 좀 뭐 엄청난 그 대지주 부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방식에는 다른 재개발 방식에는 보면 아주 특별한 혜택이다. 그래서 저희 경험으로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보통 가로변에 조금 갖고 계신 분이 좀 큰
저 건물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동의가 잘 안 나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큰 분들이 동의를 잘 안 하는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뭐와 관계에서는 저희 경우로 보면 큰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환영을 한다. 왜? 이런 그 아주 독특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끝으로 꼭 말씀드린 거는 이 수치는 정확히 계산해야 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안 되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아니 그 저 정 박사 당신이 이거 이렇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왜 달라졌어? 이런 말씀을 제가 상당히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걸 말씀드릴까 말까 이렇게 설계도 안 되는데 이걸 감히 말씀드려야 되느냐 하다가 그래도 정말 20년 하다 보니까 좀 이력이 생겨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맞출 수가 있다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까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쭉 했습니다만 뭐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시급하셔야 할 일은 일단 그 정겹처리 같은 정겹체를 뽑고 그리고 저희 동시에 설계업체를 뽑혀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우리가 돈이 얼마나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장례는 뭐 신용자도 뽑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은 첫 번째 만남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이 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혜택이 돌아갈 거냐를 대략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런 오늘 드린 말씀을 구체적인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이제 구청에 전문 신청해서 빨리 동의를 받아서 이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 같은 종ገብ체를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저희를 뽑아주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저희가 뭐 뽑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장님하고 약속을 해주셔서 어쨌든 설계업체를 빨리 뽑으셔서 이 계산을 빨리 하고 믿을 수 있는 업체들을 뽑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급한 것은 동의를 빨리 해주셔서 구청의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뭐 이건 자 그래서 이걸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조금 두서없이 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뒷불 좀 해주시죠. 저희가 오늘 첫 모임이고 아직 설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저는 우리 기주분들한테 얼마만큼 이게 돌아갈지를 뽑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다른 지역하고 저는 비슷한 동네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빗대서 했을 때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분석 자료 중에서 지금 말한 것 중에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두 군데에 가로 정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이 지역을 다 모아서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아까 말씀드리셨죠? 용적률이 최소 50%에서 100% 올라갑니다. 그 용적률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고층으로 갈 수 있고 모아는 층고 제한이 없으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 더 받으면 그만큼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또 우리 재산 계산할 적에 지금은 단순히 내가 지금 뭐 몇 평 갖고 있으니까 돈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로 됐을 때 아파트가 몇 채다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 자체가 저건 분양가예요. 우리가 아파트 시세를 논할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시중가가 있고 부동산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서 가져가서 받는 게 있죠. 그 밑에가 저 분양가입니다. 그 보통 100에서 70, 70 이렇게 봐요. 그러면 통상 우리가 저반 분양가로 이렇게 받으면 그게 시가로 한 1.5배 이상은 가는 겁니다. 1.5배. 그러니까 내 재산을 계산할 때 내 재산이 얼마로 풀어나?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았어. 그 끝이 아닙니다. 10억짜리가 실제로 시중에 나가면 15억 이상이 가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내 재산이 15억이 된 거지 10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훨씬 시가적으로 실제적으로 재산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전체를 우리 추진위 자체가 전체를 모아타운으로 가서 우리가 용적률을 조금이라도 더 갖고 용적률이 커지고 또 모아타운으로 단지들이 뭉쳐서 크면 더 좋은 대형업체를 데려다가 건축을 할 수 있고 아파트가 네임밸류에 따라서 값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라는 건 어느 정도 다 아시겠지만
뭉쳐서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누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제대로 된 단지여야 그 돈값을 나중에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뭉치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나운서 하나 해드릴 거는 이제 그 구청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구청에서 조만간 그 범인 동의서라서 구청에서 동의서를 자기가 남발링 해서 주는 게 있대요. 우리가 주면 바로 구청으로 들어갑니다.